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 시간에는 영국 재정청 새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이슈를 삼아봤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발표라기보다는 보고서를 현재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뭐냐면 영국 재정청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자문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증권이나 스테이블 코인의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나 규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을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를 크게 세 개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암호화폐를 크게 세 개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같은 교환 토큰, 그래서 이 교환 토큰은 투자 수단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법정화폐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 수단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교환 토큰에 대해서는 법정화폐도 아니고 투자 수단도 아니다라고 지금 현재 영국 재정청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교환 토큰 다음에는 증권 토큰이라고 분류를 했다고 그래요. 증권 토큰은 금융 서비스 시장법에 적용된 투자 수단으로 본다. 이것은 기존 증권법을 적용하고 재정청에서 운영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 증권법에 적용되는 증권 토큰은 재정청의 운영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STO 관련된 것을 아마 그렇게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이쪽에서.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조건에서만 전자화폐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토큰이죠. 그러니까 교환 토큰, 증권 토큰,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조건에서만 전자화폐를 인정해 주겠다. 증권 기능은 없고 전자화폐 조건에 부합할 때만 미규제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증권 기능이 생기게 되면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화폐 해석 조건도 어떤 경우에 전자화폐로 하는지 그 조건도 여기 보고서에다 썼는데요. 자산을 담보로 했거냐, 아니면 토큰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조건에서 법정화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현재 전자화폐라고 이제 여기서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재정청이 제가 보기에는 깔끔하게 좀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교환 토큰이냐, 증권 토큰이냐, 아니면 유틸리티 토큰이냐. 자, 그래서 전자화폐 조건은 여기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는데요. 이 보고서 말미에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암호화 자산에 대해서는 소비자나 투자자나 전부 다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나 투자자 다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 보면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든가 우리가 제일 백날 100번 강조해도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한 보안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투자의 위험 요소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슈 분석 시간에 투자자들한테 비트코인 급락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대부분 다 반 정도가 시장 조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결국 투자자들한테도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재정청이 이거를 지금 현재 발표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표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규제 상황을 밝혀줘야지 규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서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규제 사항이 어떤 거 있는지를 알려줘야지만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는 규제 원칙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 미리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게 규제고 어떤 것이라는 건 일단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 증권형 토큰이나 어떤 이 관련된 모든 분들이 어떤 규제 적용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느냐를 명확하게 해준 게 됐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거래소 보안 평가 1, 2위는 이런 제목으로 냈습니다. CER이라는 에서 보도를 했는데 코인 마켓랩 기준으로 해서요, 거래량 톱 100 최고 100개의 거래소 보안을 평가했는데요. 전 세계 거래소 1위가 크라겐이었고요. 2위가 코인베이스 프로, 3위가 바이낸스, 비트맥스. 우리나라 업비트는 14위, 코인제스는 91위, 빗썸은 93위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개 중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업비트를 제외하고 전부 하위권에 처하고 있는데요. 뭐 전 세계 거래량 100개 탑 10이니까요. 그렇긴 한데 이제 코인제스트는 엊그저께 그 18일 날 코인 전산 오류 발생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빗썸도 작년 6월에 해킹됐었고 코인레일도 400억 작년에 해킹됐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업종에 대해서는 특히 거래소에 대해서는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나는데요. 이건 순위를 떠나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이슈로 두 번째 이슈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보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 또 보안 업무 착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들한테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제대로 거래소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보안 부분에만큼에서는 각별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CBOB 비트코인 ETF 신청 철회. 이거 CBOB 뭐 영어로 쓰니까 저도 좀 헷갈리긴 한데 이게 시카고 선물거래소입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 비트코인 그 ETF 신청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원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일 날 철회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 연방정부 이 이유가 뭐냐 했더니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장기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5일째인가 그렇죠? 35일째 거의 30일이 넘은 한 달이 넘는 게 셧다운이 됐습니다. 예산 승인을 안 해줘갖고 연방정부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현재 미국 증권거래원 같은 데도 연방 그 예산이니까요. 투자자 보호하는 거나 시장 관련 비상사태를 말고는 아무 업무를 현재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월급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그 시카고 선물거래위원회가 그 베넥 솔리드 X가 작년 7월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 현재 그 신청 철회를 했다는 겁니다. 이 ETF에 대해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2월 27일 날 그 심사 발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현재 그 연방 정부 문제 때문에 그 셧다운 때문에 이제 아예 신청을 철회했고 SEC가 정상 업무를 시작하면 다시 신청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자체도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사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단 이분들이 왜 신청을 철회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